미국 정부가 70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장의 문서.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 연구를 철저히 숨겼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위험했기에 학자들까지 위협받았을까요? 이 모든 비밀이 한 역사학자의 우연한 발견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학계와 외교 무대를 뒤흔들 금지된 연구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이 감춰져야만 했던 진실이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역사학과의 에드워드 마틴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학자로서 평생을 바쳐 믿어온 이론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모든 것은 6개월 전 새 책지필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시작됐어요. 당시 저는 미국이 만든 기적 한국 성장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이 전후 폐허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유를 미국식 민주주의와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하는 책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뭔가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논리가 완벽했지만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손이 멈췄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뭔가 빠져있다. 하지만 그게 뭐지? 30년 넘게 나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발전은 미국식 교육의 성공적인 시스템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내 강의실에서 나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죠.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은 미국 교육 시스템을 모방한 결과죠.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도 미국은 당연히 세계 교육의 리더였고 한국의 성공은 이를 증명하는 사례였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렇다면 왜 일본과 대만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한국만 유독 빠르게 문해율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뤘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나는 연구소 아카이브에서 과거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내가 놓친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한 연구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기밀해제 문서 1947년 미군정 문해율 연구. 나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뭐지? 왜 이런 연구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호기심이 커지며 문서를 펼쳤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평생 믿어온 역사적 사실을 뒤흔들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는 연구소에서 나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윌리엄 브래들리 박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였어요.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연구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처럼요. 그때였어요. 마틴 교수님이신가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젊은 한국인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손에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누구시죠? 나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뜻밖의 이름을 꺼냈어요. 이승연 교수님을 아십니까? 나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승연 교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나는 급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불현듯 떠올랐어요. 1947년 연구 보고서에 공동 연구자로 적혀 있던 이름.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이승연 교수와 어떤 관계죠?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할아버지세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잠깐. 그러면 당신은? 그는 서류철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승연 교수님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후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연구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서류철을 받았어요. 펼쳐보니 낡은 종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947년 연구의 원본 일부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걸 갖고 계신 거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사라지자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셨죠. 그래서 연구 기록 일부를 몰래 복사해 보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아버지는 강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쫓겨났고 이후 학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되었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연구가 정말로 미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군정은 한글이 영어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당시 미국은 한국을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식 교육을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했죠. 그런데 한글이 너무나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그것은 미국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즉, 한글의 우수성이 밝혀지는 것이 미국의 교육 정책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은폐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틴 교수님,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죠? 이 연구를 계속 파헤치시면 교수님도 저희 가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침을 삼켰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서류철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승현 교수의 후손이 내 앞에 앉아 사라진 연구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걸 계속 파헤쳐도 괜찮을까?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미 연구소에서 의문의 남자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제는 실체도 모르는 세력이 날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점점 더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어요. 이 연구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잖아.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승현 교수의 후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연구와 관련된 다른 자료도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 연구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어요. 교수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내 앞에 밀어놓았어요. 여기에는 할아버지께서 남긴 연구 기록과 개인적인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연구를 하신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USB를 집어들고 손에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미세한 땀이 배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이 연구를 끝까지 파헤칠 거야. 연구소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자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연구 데이터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기밀 보고서, 1947년 한글의 학습 효과 분석 보고서.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다. 나는 파일을 읽으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연구 결과는 한글이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일 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과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한글을 배운 후 일반적인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즉, 한글이 단순히 문맹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미군정 보고서 기밀 등급. 이 연구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한글의 효과가 알려질 경우 미국식 교육 시스템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이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야? 나는 파일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미국식 교육이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이 기존의 문자 체계를 효율적이라 믿게 해야 한다. 한글은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글의 우수성이 미국의 교육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묻혔다. 나는 USB를 손에 꼭 쥐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 순간 내 연구실 문이 쿵쿵 울렸어요. 마틴 교수님, 안에 계십니까? 나는 얼어붙었어요. 누구지? 나는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끄고 USB를 뽑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틴 교수님, 우리와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알아버린 것이었어요.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드디어 왔군. 나는 무심한 척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최근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연구 내용을 공유해 두실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들은 내가 USB에서 본 내용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단순한 역사 연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남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다만 교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주제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덧붙였어요. 교수님도 가족이 있으시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다. 필요하면 실력 행사도 불사할 놈들이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가볍게 웃으며 연구실을 떠났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이제 나는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 나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연구를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하나?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인 이승현 교수의 후손.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마틴 교수님, 지금 당장 연구소를 떠나야 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방금 연락받았어요.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파일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구소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들도 지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들이 내 연구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의 제자분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는 당시 연구에 또 다른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에 오실 수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교수님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교수님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구를 계속하기 힘들 겁니다. 나는 고민했어요. 정말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걸까? 연구를 포기하면 모든 위험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포기하면 진실은 다시 묻혀버릴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연구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천천히 연단에 섰어요. 이곳은 서울. 오늘 발표가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원 대강당에 올라갔어요. 거대한 강당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언어학자, 역사학자, 교육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기자들이 이 발표를 지켜보기 위해 모였어요. 이 자리에서 나는 70년간 감춰졌던 연구를 공개할 것입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이 발표가 끝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세상이 몰랐던 한글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여기 1947년 미군정이 실시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각 영어, 일본어, 한글을 가르치고 학습 속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습득될 수 있는 문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크린의 연구 결과 그래프가 떴어요. 한글 습득 속도 2주 만에 90% 이상의 문해율 달성. 영어 습득 속도 1년이 지나도 50% 미만. 일본어 습득 속도 2년 이상 걸림.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나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글을 배운 실험 참가자들은 단순히 읽고 쓰는 속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언어, 처리 능력과 기억력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에서 직접 측정된 수치입니다. 즉,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혁신적인 문자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돌리며 강당을 둘러봤어요. 일부 학자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일부는 신중한 눈빛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화면을 넘기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기밀 해제 문서 미군정의 보고서 삭제 지시. 이 연구가 공개되면 미국의 교육 모델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연구를 즉시 폐기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기자들은 급히 사진을 찍고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군정은 한글이 영어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식 교육이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 아래 한글의 우수성이 부각되는 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중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반응과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커다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고 학생들은 환호하며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면, 이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든다면 미래의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한국 연구자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틴 교수님, 대단한 연구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한국 연구진과 함께 이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는 순간 놀랐어요. 저와 함께 연구를 하시겠다고요? 그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이 공개한 연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글이 인류의 교육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연구는 다시 묻혀버릴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한글이 인지 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AI 연구와 결합해 새로운 문자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다. 한글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힘주어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앞에 서 있는 한국 연구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미국 학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밝혀낸 진실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한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단순히 미국식 교육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였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한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나는 연구진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라 두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인류가 문자 학습과 교육에 대해 가져왔던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연구가 성공하면 기존의 언어 교육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도 있어요.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강력한 언어 도구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나는 연구진과 함께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기획했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면 얼마나 빨리 문해력을 갖추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글을 활용한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혁신 도구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는 수억 명의 문맹자가 있습니다. 나는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문맹률이 3050%를 넘나드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기회를 잃으며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자보다 훨씬 빠르게 문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활용해 문맹률이 높은 국가의 새로운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나는 연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문맹 퇴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글을 통해 전 세계 문맹을 없애는 역사적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을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문자입니다. 나는 연구진들과 함께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함께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로 널리 알립시다. 한글을 통해 새로운 지식혁명을 일으킵시다. 나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미래를 바꿀 시간이다. 한글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문자다. 이제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거예요. 나는 조용히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글 간판들, 책상 위의 연구 자료들, 그리고 함께하는 한국 연구자들. 처음에는 감춰진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이제 나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느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식혁명의 산물이다. 이 연구는 과거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일이에요. 전 세계의 교육을 바꾸고 지식 습득의 방식을 혁신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진실의 힘을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덕분에 나는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연구에 동참해주신 한국 연구진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문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